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JIB 주요 소식입니다. 김홍장 시장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5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달라진 2015년도 당진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송전의 거리별 전기료 차등 부과에 대한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당진형 삼농혁신 특화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충남도가 서해안 수산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진시의 전통 재래시장이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경영진단에 돌입했습니다. 당진소방서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압식 소화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의 오다솜입니다. 김홍장 시장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5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초청됐습니다. 당진이 시작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당진이 시작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국 지자체장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실태를 진단하고 당진형 주민자치를 모델로 한 실질화 방안과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해서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주민자치야말로 주민자치 완성이자 최종 귀착점이라는 데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구에 보자 지난 7월 1일 민선 6기 당진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행복한 변화와 살고 싶은 당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당진형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행복당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치 기반을 강화하면서 주민자치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주민자치와 또 주민참여예산제, 또 시민 원부지만제들을 중심으로 한 시행정 참여자치 두 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전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협의회는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시 위탁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예산을 다루고 또 갈등 문제에 대한 조정 기능도 합니다. 이제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먼저 고민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모은 의제를 시정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시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해결하는 새로운 생활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원활한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고정재원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달라진 2015년도 당진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의 경우는 대상자가 20%에서 40%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건강도시 당진시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사업 알리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신설된 보건의료사업은 총 7가지입니다. 그중 간병인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여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의 경우 당사자가 기존 건강보험 하위 20%에서 40%로 대폭 확대돼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인구의 구령화와 핵가족화로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입니다.
1년에 최대 45일까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또 기저귀와 또 다른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에게 많은 만족도를 얻고 있고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당진시 보건소는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병원 지도 점검과 또 환자 또 직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하여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친환경 연무 소독을 대폭 확대해 환경 오염 요인을 줄이는 한편 시민 참여 의식 제고를 위해 주민 참여 방역 소동의 날을 운영하고 위생해충 방제 교육과 함께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또 노인 보건 교육 분야에서는 한박은빛대학과 건강백세대학이 올해부터 통합 운영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송전의 거리별 전기료 차등 부과에 대한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과 인천 등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기요금제도 개편 요구에 힘을 실어줄 근거가 될 만한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수행한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 신호 제공 연구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 수요처의 40%가량이 서울과 경기에 밀집해 있지만 전력 자급률은 2013년 기준 서울과 경기의 4.7%에서 29.6%에 불과하며 모자라는 전력은 인천과 충남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역에서 경인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며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고 발전소와 수요처의 거리에 비례해 송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생산 전력의 62% 이상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며 송배전 비송을 소비처에 더 부담하고 그 대신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기요금을 덜 내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시가 당진형 삼농혁신 특화 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농어업인 단체와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당진형 삼농혁신 특화 사업 참여 단체를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참여 대상 사업은 삼농혁신 5대 전략과제 30대 핵심 사업과 연계한 농어업 시스템 기반 구축 등 지역 농협 발전 계획과 관련한 생산 유통 분야 현안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장목반, 농협, 생산단 단체가 연합하여 당진시의 특화 작목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편 삼농혁신 특화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업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당진시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충남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남도가 서해안 수산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인공어초 등 4개 부문에서 9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서해안에서 인공어초와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으로 황금어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인공어초 4개 부문에서 9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어초는 보령학설이 석대도와 서산 고파도 등 7개 해역 132헥타르에 40억 원을 들여 설치합니다.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보령 외연도와 육도 등 6개 해역 5,924헥타르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수산종묘 방류 사업으로 보령 등 6개 해역에 15억 원을 들여 조피볼락과 참개 등 서해에 접각한 어종 1억 마리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겨울철은 차가운 바람에 습도도 낮고 건조해 1년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요. 당진시의 전통 재래시장이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위험이 높은 요즘, 당진시의 전통 재래시장이 화재 위험과 대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울철은 차가운 바람에 습도도 낮고 매우 건조해 1년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만큼 화재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당진의 전통시장, 노후화된 건물 2층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 사이사이에는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킨 전깃줄들이 안전장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콘센트는 중간에 잘려있고 먼지가 가득한 모습.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 커 보입니다. 한 가정의 거주 공간은 1m 정도의 간격으로 빼곡히 붙어 있고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당진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은 같은 상황. 최근 5년간 화재 사고의 24%는 정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됐고 매년 1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 화재와 감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차단기가 작동하기 이전에 전기 화재와 감전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가 진전된 후에야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통시장과 같은 취약시설을 위해 2012년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인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 전기안전 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 남부시장 89개 점포에서만 시범 설치에 운영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진 전통시장에도 화재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당진시 경영진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1000여 명의 시정평가단이 부문별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가 전합니다. 당진시가 김홍장 당진시장 주재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시정 경영진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영진단은 시의 비전과 정책, 조직 등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진단을 통해 당진시의 미래 비전 수립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비롯해 시정의 주요 현안 과제들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대안 제시가 이루어집니다. 당진시의 이번 경영진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다른 지자체가 특정 분야에 대한 부문별 진단을 실시한 것과는 달리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고 심도 깊은 진단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총 1000여 명의 시정평가단이 경영진단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전문성을 가미한 점을 비롯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결합돼 이번 경영진단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경영진단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영진단 TF팀을 구성한 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로 구성된 정책 자문 서포터즈를 구성해 예비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에 참여할 시정평가단을 구성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 소방서가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후 소화기를 수거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생산이 중단된 이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당진 소방서는 노후화된 가압식 소화기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식 노후 소화기 수거 및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 대상 소화기는 1990년까지 생산 유통된 가압식 소화기이며 외형상으로는 축압식 소화기와는 다르게 압력 게이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저희 당진 소방서에서는 지금 노후화된 그 가압식 소화기를 축압식 소화기로 지금 교체하고 지금 저희가 수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도에 그 생산이 중단된 이제 제품으로 여기 이제 가스 내부 압력이 이제 그 소화 약재를 용기 외부로 분출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제 이 용기 부식된 용기나 파손이 된 부분에 파열이 돼서 폭발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 내구 연한은 이제 8년인데 이제 이 노후화된 그 가압식 소화기를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해서 이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교체했을 것을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를 악용해 소방관을 사칭하고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한 소방관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일 때에는 소방서로 신고 문의하길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서산시가 올해 우량기업 2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업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민간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 3개조를 구성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인 자동차 업종과 석유 등을 생산하는 기업 유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은 올해부터 국가보훈 대상자 369명에게 보훈 명예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번 지원은 충청남도 시군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대상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등입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주간에 보건소를 방문할 수 없는 직장 임산부 여성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야간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 임산부 또는 야간 방문을 원하는 임산부는 보건소에 내원해 기초검사를 실시한 후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은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의 빠른 성장으로 철분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철분제를 분만 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모체의 면역력 증가와 신생아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를 임신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양 경비 안전선은 국민들의 여가 문화 확산으로 수상 레저 활동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수상 레저 사업장과 출항지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태안해경 안전선은 관내 수상 레저 사업장 6개소와 수상 레저 기구 주요 출항지 23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수상 레저 기구의 주요 출입항지 안전관리 상태와 사업장 안전시설의 노후 또는 불량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은 6개교 13개 운동부원의 훈련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을 실시하는 140여 명은 제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2015년 각종 대회에서 홍성군을 대표하는 학생부 선수들로 기초체력 훈련과 집중력 강화 훈련 등 선수별 맞춤형 훈련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인복 교육장은 훈련 현장을 찾아 격려금과 간식을 직접 전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지도교사와 코치를 격려했습니다. 동지절기가 지나고 낮의 길이는 길어졌지만 해가 뜨는 시각은 빨라지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는 해가 조금씩 일찍 떠오르겠습니다. 오늘 해가 뜨는 시각은 어제보다 1분가량 빠른 7시 46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맑은 모습인데요. 낮부터는 점차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오르면서 추위가 더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6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한낮 기온 5도 보이겠습니다. 아산과 예산, 천안 지역 영하 3도에서 최고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여와 서천 지역 영하 1도에서 8도 사이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계룡과 공주 지역 영하 2도에서 한낮 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 체감온도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시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